때리는 것도 과연 교육일까요? 아니면 훈련일까요? 우리 개와 고양이의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정 114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다양한 발달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 다양한 발달이란 무엇이냐? 먼저 인지 발달이 있습니다. 주의 기억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 등 정신적인 사고 과정과 특징의 변화를 스스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행동을 발달시켜서 내가 울지 말지, 짖을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성 및 정서의 발달이 있죠. 정신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타인과 타 개체에 대한, 타 동물에 대한 이해 및 관계를 맺는 능력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입니다. 지금 내가 엄마를 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토끼를 키웠을 때 그 토끼가 저를 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물어도 제가 아픈 걸 모를 줄 알았는데 그 토끼가 자꾸 제 곁을 맴돌면서 이렇게 마치 미안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죄스러워하듯이 제 몸과 발에 자꾸 본인의 이제 앞발을 올리면서 애교를 부린다고 할까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옆에 사료도 있고 간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제 곁만 맴돌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에게도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해주는 엄마와 아빠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질투가 나도 잘 물지 않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23년이 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회성 및 정서를 발달시켜서 도덕성까지도 발달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때리고 뭐 엉덩이를 때리고 코를 때리고 이러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의해서 그 두려운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일시적으로 물지 않는다, 짖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발현시킨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무기력감, 우울감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이 심화되면 나중에 콩팥이 망가지면서 병원에 가시면 번이나 크레아틴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의 목적에 개와 고양이 또는 반려동물을 맞추는 겁니다. 즉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조종하는 것, 그 행동에 맞춰서 마치 이제 군인처럼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종훈련, 문제행동 교정, 특정 기술 습득 등 특수 목적견 같은 경우는 이런 훈련,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안내견이라고 하던가 마약 탐지견이라고 하던가 경찰견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물어서도 안 되고 공격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복종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 부정, 강화 여기서 긍정, 부정이라는 것은 뭐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성과 마이너스 강화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리모컨 가져와, 프리스비, 어질리티 등 특정 기술을 가르쳐서 대회에 내보내서 입상을 하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목적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 반려견 친구들을 이제 그 행동을 어떤 특정 행동을 자꾸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점은 우리 인간이 많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반려견도 버려지지 않는 쓸모 있는 효용성을 보여주는 게 있고, 이제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피 같은 경우는 이 원반을 어금니로 꽉 깨물어야 하다 보니까 K9티스나 이런 것들을 꽉 깨물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K9티스 송곳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이 모랄, 이 어금니 부분 또 프레모랄, 정구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상할 수 있습니다. 손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치아를 보면 금이 가 있다거나 미세하게 금이 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러져 있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노령견이 됐을 때 이런 프리스비 대회에 많이 출전한 그런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금니나 이런 치아가 망가져가지고 치주염이나 치은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목적에 반려견을 맞추다 보니까 이 반려견 친구들에게 건강과 또는 정신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알면서도 뭐 대회 출전시키려면 쓰여지는 개념인 거죠. 왜냐면 이게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굉장히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먹고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개념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마치 유희 도구, 우리가 예전에는 반려견이 아니었죠. 애완견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난감 완자를 써가지고 애완견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장난감 또는 도구처럼, 그리고 마치 귀족 사회에서는 그 특이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수록 지금 시대로 비하면 마치 커스터마이징된 명품 가방을 드는 것 같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근친 교배라던가 인위적 개량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반려견을 또는 반려묘를 또 다른 반려동물을 우리가 키울 때 아무래도 이 행동의 목적이, 이 훈육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냐 를 좀 따져서 세분화해서 접근하게 되면 이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달라집니다. 굳이 때리지 않아도 될 게 말로 해결이 된다거나 말을 많이 해야 될 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1년, 2년, 3년, 6년씩 걸릴 일이 뭐 한 달 안에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상 다정114의 반려동물 행동학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